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 또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좀 인사 좀. 소장님, 인사 힘이 없으면 안 돼, 우리가.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꼰대가 휴가 간 관계로 지금 저번 방송이어서 그 행복경제습관연구소 이영재 소장님을 모시고 그 돈의 주인 되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방송은 그 지금 소장님이 사용하시는 강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요.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디오 파일보다는 그 비디오 파일 청취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청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시죠. 저번 방송에서는 소득 습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나눴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지출 습관 맞죠?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사실은 거의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준비하자 했습니다만 그런 소득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오히려 지출 관리를 잘해서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소득이 많은 분들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지출 절감을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를 더 줄이라는 이야기냐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한 30% 이상 더 줄일 수 있다라고까지. 네, 30% 이상? 예. 와, 세다. 예. 제 말씀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예. 자, 뭉치 씨. 네.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네. 뒤에 넘겨보시면은. 네. 10에서 7을 빼면? 3이죠, 3. 네. 10에서 뭘 빼면 7이 나오죠? 3이죠, 3.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너무 잘하셨네요. 아이고, 질문을 저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청취자를 모셔놓고 방송해야 되겠다. 수학은 정확하게 위에 7이나 X나 밑에 X나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수입에서 쓰고 남은 것을 저축하는 것과 저축부터 하고 쓰는 것과 어느 분이 저축을 더 많이 할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 쓰고 남은 걸 저축하냐 아니면 저축하고 남은 걸 저축하냐, 저축하고 남은 걸 쓰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덜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다 배웠지만 막상 어떻습니까? 이성의 동물이다. 감정의 동물 아니에요? 사람이 이성의 동물이야.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로는 그 이성이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홈쇼핑만 보면은 안절부절한 주부들 많죠. 그런 것들 때문에 먼저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부터 하라는 그런 격언이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습관들을 들이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도 예전에 뭐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즉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죠. 그렇죠. 이성적으로 잘 안 되니까 시스템적으로 즉 선저축 시스템, 선저축 후지출 맞죠? 선저축 후지출 시스템 만들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론은 잘 알아요. 근데 막상 그걸 적용하려고 보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바짝 마른 돼지처럼. 개돼지는 개돼지. 요즘 그 뭡니까? 바짝 마른 돼지예요? 네. 저는 개랑 돼지를 합성한 줄 알았어요, 이거를. 간헐 단식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저축도 간을 저축했다가 말았다가 소비도 했다가 이것이 저축에는 오히려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저축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월급 보너스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가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축 평달에는 소비하고
보너스 들어오면 그 달에 저축해야지라고 마음을 오지게 먹습니다. 오지게 먹죠. 막상 네. 어떻게 됩니까? 카드값 내야죠. 막상 보너스 들어오면 왠지 마음이 훈훈해지고 네. 더 쓰게 되죠. 그렇죠. 결국은 저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습관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꾸준한 매달 일정한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너스 들어오면 저축해야지라고 평달에는 펑펑 쓰고 보너스 들어오면 저축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소비도 어떻습니까? 네. 명절에 바캉스에 한번 늘어난 소비 2, 3개월 여파가 가죠. 네. 그렇게 들쭉날쭉한 소비, 네. 들쭉날쭉한 저축을 가지고는 네. 내가 습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저축을 해야 될지도 알 수 없고 네. 소비도 한번 늘어나면 점점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답을 주셔야죠. 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뭄에 대비해서 저수지에 물을 비축하듯이 가뭄에 대비해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저수지 저축이라 이름 붙였는데 저수지가 물을 담듯이 예를 들면 보너스가 3개월 한씩 들어온다. 네. 그 3개월 한 번 들어오는 보너스를 바로 소비하거나 바로 저축 다 해버리지 마시고 CMA라든지 이런 뭐 저축을 예금 통장에다가 예금이 아니라 일반 통장에다가 CMA 같은 곳에다가 잠시 비치를 시켜놓고 네. 나누기 3을 하고 네. 매달 들어오는 월급과 네. 그 3분의 1의 그 보너스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평균적인 소득을 산출해낼 수 있죠. 그 소득을 평균화를 시키는 겁니다. 평균을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첫째 달, 둘째 달 100만 원씩 받고 셋째 달 보너스가 왕창 400만 원이 들어왔어. 나누기 암산하기 좋게 300만 원 들어왔다. 300만 원 들어왔다. 나누기 3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면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을 쉽게 산출해낼 수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축을 하는데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명절 바캉스 뭐 해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명절에 바캉스에 덜컥 써버리지 말고 자동차 보험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그 달에 덜컥 써버리지 말고 매달 그 나가게 될 지출을 이미 그 소비에서 조금씩 미리 떼놨다가 그 돈이 쌓이면 그 바캉스 명절 아니면 자동차 보험료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소비도 평균화를 시켜서 매달 그 달에 직접 쓰진 않지만 그렇죠. 그 돈을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떼놔서 이 돈은 나갈 돈이다 따로 다른 통장이나 이런 거 떼놓고 있으면 없는 셈 치고 하게 되면은 소비도 일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일정하게 나갈 수 있다. 자동차 구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36개월 55년 할부 이자를 내가면서 덜컥 사고 나서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평생 자동차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고장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3년마다 바꾼다, 5년마다 바꾼다, 10년마다 바꾼다면 그 바꿀 주기를 내가 감안해서 매달 그 자동차 바꾸는 그 돈을 미리 떼놓고 있다가 그 돈을 저축을 해놨다가 이자를 받아가면서 그 돈이 쌓이면 그 돈을 가지고 자동차를 교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획적인 소비를 해 나간다면 저축이나 소비나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오케이 이것까지 다 마스터했어. 근데 저수지를 만들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이게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저축 마음 급하다고 당장 받게 되는 월급을 다 저축을 보너스 다 저축하지 말고 처음부터 바로 저축하지 말고 비상 예비 자금 같은 것들. 보통의 경우 이제 재무 설계 이야기에서는 3개월 월급이나 3개월 생활비 정도는 비상 예비 자금으로 좀 비축해 놓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비상자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저수지 통장 CMA 같은 곳에다가 좀 예치를 해놨다가 그럼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턱대고 급여를 가지고 처음부터 저축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비상 예비자금 저수지에 먼저 돈을 그 문을 가사놓고 그다음 농사를 지라 이거죠. 그렇죠. 언제 날씨가 안 좋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저수지가 너무 많아도 안 되겠죠. 흘러넘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정도, 보통 3개월 월급이나 3개월 생활비가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데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가고 남는 돈들은 이제 올바른 저축이나 올바른 투자로 가야겠죠. 여기 돼지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지금 뭐 인터넷 떠도는 사진을 제가 당겼었는데 저축에 이름표를 붙이자. 이거는 노후 준비, 결혼 준비, 그래도 뭐 주택 마련 준비, 뭐 여행 자금. 항상 저축에는
맹목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저축하겠다 해서는 결국 돈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게 저축에는 항상 목표를 정해두고 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름표를 달자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계부를 쓰자. 가계부. 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너무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틀만 3일만 지나더라도 네. 그때 얼마 썼는지 그렇죠.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네. 뭉치 씨는 가계부 쓰세요? 솔직히 저는 가계부를 썼는데 일단 해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길게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생각한 게 예산 가계부도 중요하지만 예산 설립도 중요하지 않냐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가계부는 잘 안 돼 생각보다. 그리고 가계부는 가계부 쓴다고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산이 먼저 설립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실제로 성격이 좀 꼼꼼하셔가지고 가계부를 뭐 10년, 20년 계속 쓰시는 분 계시긴 합니다. 네. 근데 극히 드물긴 하죠. 그렇죠. 근데 열심히 대부분 기록만 하고 계세요. 그렇지. 그분들이. 3년 전에 뒤져보니까 콩나물 가격이 1,000원이다. 뭐 어쩌라고. 끝이야, 내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가계부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 결산입니다. 맞죠. 예산 결산만 잘 할 수 있다면 굳이 기록을 안 해도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워낙 그 가계부를 그 가계부 활용 기능이 있는 앱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예, 또 뭐 워낙 또 체크카드 쓰고 나면 그렇죠. 문자가 와서 기록이 저절로 되는 그런 가계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계부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기록을 안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릴 이 체크 가계부라는 방식을 쓰게 되면 체크 가계부. 예, 네. 굳이 가계부 안 쓰면서도 오히려 예산 결산하면서 돈 관리, 돈의 주인 되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네. 뭐죠? 월급 체크 가계부. 월급 네. 받자마자 제가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죠? 월급 받자마자 술 한잔 먹으라고요? 저축부터 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아, 술 먹는 게 저축인데? 네. 저축이 늘 아랫배 저축이 되죠. 그렇죠. 뱃살. 네. 근데 그런 저축을 하시고 나면 네. 어차피 통제 안 되는 돈들. 네. 뭡니까? 보험료, 대출이자, 애들 교육비 이런 것들은 그달 늘리고 줄이고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정해져 있죠. 그런 고정 네. 지출은 그냥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자동으로 나가게 네. 내버려 두시고 자동이체 나가게 내버려 두시고 네. 단돈 10,000원이라도 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돈들, 식비, 교통비, 용돈 이런 것들만 따로 모아보세요. 네. 식비, 교통비, 용돈 모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 돈이 바로 그 달의 예산인 겁니다. 예산. 내가 한 달에 식비, 교통비, 용돈으로 100만 원, 150만 원만 쓰겠다. 그게 바로 그 달의 예산인 겁니다. 예산. 그럼 그 예산에는 조금 그 성격이 좀 다른 게 두 개가 섞여 있네요.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랑 그 다음에 뭐 까져 사 먹는 거 이런 거 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청취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네네. 통제를 하고 싶은 일반적인 고정 변동이 아닙니다. 네. 통제를 하고 싶어도 통제가 잘 안 되는 돈들. 아까 보험료, 대출이자, 교육비, 학원비 그 달에 끊고 안 끊으면은 뭐 통제는 되겠지만 그 달에 끊었다 그 다음 달에 늘렸다 이게 안 되겠죠. 그렇지.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달의 노력으로 내가 늘리고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해지하면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달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정 지출로 아예 내버려 두고 장기적으로는 조정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우유값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은 애매하죠. 그런 것들은 네. 뭐 그 달에 우유 안 먹었다고 내 전재재비는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은 변동 지출로 가겠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런 고정 지출은 따로 떼서 자동이체로 나가야 내버려 두시고 통제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달의 노력으로 네. 식비 그 달에 외식 한 번 들어가면 당연히 줄어들죠. 용돈 마찬가지고. 그렇죠.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달에 좀 노력하면은 뭐 자동차 좀 덜 굴리고 하면은 줄어들죠.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 보면 식비만 따로 관리, 이게 따로따로 항목별로 따로따로 관리하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하다 보니 지쳐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아예 뭉뚱그려서 그런 통제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돈들만 다 모으면 그 돈을 합계금액 150, 200, 100만 원 야. 그렇게 예산을 정해놓고 성격이 꼼꼼한 분들은 다시 항목을 쪼개도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만나는 청취자분들 꼼꼼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합계 150, 200 월급 받자마자 150, 200을 별도의 통장에다 바로 이체하세요. 그게 바로 예산인 겁니다. 예산. 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뭐 요즘 뭐 그 가계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보면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이 금융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얘기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게 뭐 무슨 지출이야? 이게 뭐 고정이냐 변동이냐. 근데 중요한 거는 소장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이제 해당 월에 내가 줄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합친 게 이제 변동 지출인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해당 월에 통제가 안 되는 것들. 그렇죠. 단돈 5,000원, 10,000원이라도 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조정 가능할 수 있는 돈들은 변동지출. 변동지출. 그달 늘렸다 줄였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 장기적으로는 조정 가능한 하지만 그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고정지출. 예.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변동지출만 뭉뚱그려서 총합으로 관리해도 얼마든지 관리 가능합니다. 멋지네요. 네. 그렇게만 단순화시켜야지 오래오래 습관처럼 할 수 있는데 너무 욕심이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꼼꼼하게 가다 보면 내가 성격이 안 맞으면 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 달에 150만 원을 변동지출로 쓰겠다. 예산. 월급 받자마자 별도의 통장에다가 이체를 하고 그 통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열심히 씁니다. 어떻게 됩니까? 25일 만에 똑 떨어지죠? 이달에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결산 반성이 되는 겁니다. 150만 원만, 100만 원만 쓰겠다. 그것이 그 달의 예산이고, 열심히 썼더니 25일 만에 똑 떨어졌다. 결산 반성을 하게 되겠죠. 전체 가계부는 비록 적자를 하더라도, 내가 예산 세운 그 목표는 노력하다 보면 점점 달성할 수 있죠. 26일, 27일, 30일, 그렇죠.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재미가 생기죠. 재미가 생긴다? 성취감을 맛보게 되죠. 전체 가계부는 적자를 하지만은 변동지출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하게 되면은 재미가 생기죠. 재미가 생기면 하지 말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밤잠을 설치가면서 게임을 하는 것은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가계부만 쓰게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방식, 제가 이것을 체크 가계부로 이름 붙인 거예요. 체크 카드를 활용한 가계부. 기록은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죠. 그렇죠. 알아서 정산화 시켜주죠. 하지만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산 결산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5만 원, 10만 원 돈이 남기 시작하죠. 이게 아까 그 소장님이 그 지난 방송 때 초기에 언급해 주셨던 돈의 주인 되기. 그렇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인데 이 방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욕망? 신용카드. 벌써 까먹었습니까?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뭐 비슷한 기능인데 대부분 청취자분들 아마 신용카드만 거의 다 쓰실 겁니다. 근데 신용카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한도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 달의 한도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많이 쓰게 되고 3개월 무이자다, 각종 연말 포인트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한도를 초과하게 되고. 그렇죠. 하는데 체크카드는 뭐죠? 그 통장에 돈이 없으면 쓸 수 없다. 그 기능 때문에 체크 가계부라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당장 신용카드를 잘라버리시고 이제는 현금과 체크카드로 갈아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즘 연말정산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한도가 40%로 늘어난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미국에 조사를 했는데 비슷한 소득 소비 구조의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신용카드, 한 그룹은 현금 체크 했는데 무려 소비가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체크카드 그룹이. 그래서 월급을 30% 더 준다는 면은 누구라도 당장 직장 때려치고 바로 옮겨가려고 만반의 태세가 다 돼 있는데 청취자분들 신용카드 현재 쓰고 있는 신용카드만 잘라버려도 월급이 30% 늘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그러면. 당장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실제 미국에 조사한 것이 맞나 안 맞나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래도 뭐 다 자르면 아까우면 한 개 정도 남겨두면 어때요? 비상용으로. 근데 그 비상용에 좀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 비상용을 집에 장롱에다 넣어놓고 한다면은 뭐 한번 좀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신용카드 이제 없습니다. 안 씁니다. 1년에 쓰는 금액 제로입니다. 체크카드만 써보시면 정말 줄어듭니다. 체크카드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어차피 체크카드 쓰게 되면 당장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지기 때문에 아까운 느낌이 듭니다. 초반에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소비 30% 줄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소장님. 자, 그래서 이 자료가
바꾼 자료가 아니고 했는데 넘어갑시다. 뭐 그냥 해주세요. 네. 오케이. 자, 이제 지출 습관. 지출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 내가 저축을 꾸준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보너스다 뭐다 들쭉날쭉하고 지출도 명절 보너스, 명절 바캉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축하려면 결국 저수지 저축 방식으로 잠깐 급하다고 당장 저축하지 마시고 보너스 기간 동안 3개월이나 6개월만큼 잠깐 머물렀다가 CMA 같은 거에 머물렀다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하게 습관처럼 저축을 하고 습관처럼 소비, 꾸준한 소비를 한다면 지출 습관이 잡히겠죠. 그리고 항상 저축에는 이름표를 붙이자. 이름표. 노후 준비, 뭐 결혼 준비, 주택 마련, 여행 자금 잘게 쪼개서 이름표를 붙이자. 그리고 이름표를 어떻게 붙입니까? 어디다 붙여야 돼요? 뭐 통장에다 직접 써도 되고 아니면 하다못해 내 마음의 이름표요. 나의 마음에라도. 근데 맹목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저축하겠다. 그런 금액으로 목표를 정해두면은 열이면 다 실패를 한다는 거죠. 뭐 1억 만들기.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가계부를 쓰자. 하는 건데 가계부 쓰기 너무 어렵다면은 체크 가계부 방식으로 해서 체크 카드를 활용한 가계부를 쓰신다면 훨씬 더 그러니까 소장님이 얘기하는 가계부는 막 글로 적고 이런 게 아니지 거죠? 그렇죠. 체크 카드를 활용한 가계부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지출이 습관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검증된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현재 시청자분들이 소비하는 그 소비에서 무려 3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그 조사한 자료가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나와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근데 지출 줄이는 거는 소장이 말씀하신 방법을 통해서 습관화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30% 저축 증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멋지네요. 그렇게 해서 지출 절감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는 이런 소득 습관, 지출 습관만 가지고는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너무 저금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투자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행복경제 습관연구소 이름을 바꾸셨죠, 사명을. 그래서 그 제가 옆에서도 지켜보시면 그 습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운동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헬스장에 우리가 끊으면은 잘 안 가잖아요. 갔다가. 근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일 빼고는 매번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하신 몸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제 그 트랙 레코드를 남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습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그 돈의 주인 되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지출 습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자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